꽃님이님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도 몸이 점점 힘 빠진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손잡이를 꼭 잡아야 일어설 수 있다면 이미 몸속 근육이 급속히 줄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예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30년간 노년 근감소와 단백질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정혜민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노년층 식습관을 직접 분석하면서 알게 된 끔찍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생명을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고 고기를 챙겨 드시는데도 왜 근육이 계속 빠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만 늘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몸에 부담이 돼서 소화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7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으로 가는 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예요. 단백질 흡수율을 살려야 근육이 붙고 체력이 되살아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연구와 수많은 사례로 확인한 노년 근육을 살리는 진짜 단백질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지금 빠지고 있는 근육을 멈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되살릴 수도 있어요. 요즘 힘이 부쩍 빠졌다고 느끼신 분, 어떤 음식이 가장 효과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69세 김선호님은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 챙기셨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매번 엘리베이터만 타셨어요. 계단은 엄두도 못 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우와 렌틸콩, 들깨가루를 식탁에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다리가 훨씬 덜 떨리고 계단도 스스로 오르실 수 있게 되셨어요. 2층까지 한 번에 오르시더라고요. 김선호님처럼 단백질 흡수율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충제를 끊은 게 아니에요. 단지 흡수가 잘 되는 식품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조리법과 섭취 시간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근육을 되살린 3가지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되살리는 식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식품은 새우입니다. 새우는 흡수율이 가장 높은 단백질이에요. 새우에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 부담이 정말 적습니다. 100g당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비율인지 아세요?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소화는 훨씬 쉽습니다. 노년층에게 딱 맞는 단백질 식품이죠. 국내 식품영양학 연구에서 새우 단백질의 소화율을 측정했는데요. 무려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새우 100g을 드시면 그 안에 단백질 20g 중에서 18g 이상이 실제로 몸에서 흡수되고 근육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단백질 식품들은 보통 70에서 80% 수준인데 새우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만난 80세 이종호님은 새우를 매일 3마리에서 4마리씩 섭취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나니까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을 만큼 다리 힘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계단 두세 칸만 올라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었는데 이제는 한 층을 쭉 올라가신대요. 이종호님은 새우를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셨는데 그 방식이 정말 좋았어요. 새우를 드실 때는 튀김보다 찜이나 데침으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지방이 더해져서 오히려 소화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 C가 칼슘 흡수를 도와서 근육 형성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새우에도 칼슘이 들어있는데 브로콜리의 비타민 C가 그 흡수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만약 새우나 게를 먹고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목이 붓는 증상이 있으시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생선이나 닭가슴살로 대체하시면 돼요. 생선도 소화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이거든요. 여러분은 새우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찜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볶음으로 드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식물 단백질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보통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렌틸콩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드문 일이에요. 렌틸콩 100g당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있어요. 고기 못지않은 수준이죠. 캐나다 식품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렌틸콩을 밥에 섞어 먹은 경우 식후 혈당이 약 20%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단백질 흡수가 방해받거든요. 렌틸콩은 혈당을 안정시켜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70세 박혜진님은 렌틸콩을 매일 반 컵씩 밥에 넣어 드셨어요. 현미밥에 렌틸콩을 섞으신 거죠. 처음엔 식감이 낯설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그렇게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더니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축 처지고 기운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렌틸콩은 현미와 1: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렌틸콩을 따로 삶아서 샐러드에 곁들여 드셔도 돼요. 렌틸콩 삶는 건 정말 간단해요.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끓이면 됩니다. 미리 불릴 필요도 없어요. 다른 콩들은 몇 시간씩 불려야 하는데 렌틸콩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렌틸콩을 조리할 때 설탕이나 간장으로 달달하게 조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렌틸콩의 혈당 조절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냥 심심하게 삶아서 드시거나 올리브유와 소금만 살짝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렌틸콩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조리법이 가장 편하셨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은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단백질 활용을 돕는 숨은 조력자예요. 들깨가루 자체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건 들깨가루가 다른 단백질 식품의 흡수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들깨가루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알라라고 부르는 성분인데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많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염증 치료에 다 써버려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게 단백질 흡수에 정말 중요합니다. 들깨가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과 로즈마린산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단백질이 작용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일하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들깨의 오메가3는 노년층 염증 지수를 낮추고 근육 회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깨가루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근육통이 빨리 사라지고 운동 후 회복도 빠르다고 해요. 72세 이사라님은 아침마다 들깨가루 2스푼을 두유에 타서 마셨어요. 그렇게 한 달쯤 드셨더니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들깨가루는 껍질 제거된 것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60도 이하로 식힌 음료에 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해서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들깨가루를 드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들깨의 오메가3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 아침에 들깨가루를 드셨다면 커피는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들깨가루를 주로 어떤 음식에 활용하고 계신가요? 국에 넣어 드시나요? 아니면 음료에 타서 드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 식품만 올바르게 조합해도 근육 손실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새우는 흡수율이 가장 높고 렌틸콩은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갖췄으며 들깨가루는 단백질 활용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식품을 어떻게 하루 식단에 넣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따뜻한 우유에 들깨가루 2스푼을 섞어서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유는 60도 정도로 데우시고 너무 뜨겁지 않게 식힌 다음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이걸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몸에 좋은 오메가3가 공급되고 염증이 줄어들면서 하루 종일 단백질 흡수가 잘 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에 렌틸콩 반 컵을 섞어서 드세요. 렌틸콩은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고 매 끼니마다 반 컵씩 꺼내서 밥에 넣으시면 돼요. 렌틸콩은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렌틸콩을 점심에 드시면 오후 내내 혈당이 안정되고 식곤증도 줄어듭니다. 오후에 졸린 증상이 확 줄어들 거예요. 저녁에는 데친 새우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를 채소 볶음과 함께 드세요. 새우는 찜기에 5분 정도만 쪄도 되고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쳐도 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까 짧게 익히는 게 좋아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함께 볶으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새우는 저녁에 드시는 게 좋은데 이유는 잠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거든요. 저녁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자는 동안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간식 시간에는 생수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세요. 보리차는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높여줍니다. 찬물을 자주 마시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따뜻한 보리차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시면 적당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이동합니다. 식사 후에는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후 운동이 단백질 흡수를 훨씬 높여줘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식사 후 바로 앉아 계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단백질 흡수도 방해받습니다. 20분만 걸으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흡수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기름에 튀긴 새우는 절대 피하세요. 튀김옷에 밀가루와 기름이 잔뜩 들어가서 소화 부담만 커집니다. 새우는 무조건 찜이나 데침으로 드셔야 해요. 그리고 렌틸콩을 달콤하게 조림으로 만들지 마세요. 설탕이나 조청을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렌틸콩의 장점이 다 사라집니다. 심심하게 삶아서 드시거나 올리브유와 소금만 살짝 넣어서 드세요. 식후 커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들깨가루를 드신 직후엔 절대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나서 드세요. 그리고 커피보다는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식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해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 기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서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세요.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야 단백질이 몸속에서 잘 이동합니다. 작은 루틴이라도 2주간 유지하면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버티시면 몸이 적응해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몸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70세 김영자님은 이 방법을 2주 동안 따라 하셨는데 3주차부터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신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엔 장을 보러 갈 때 무거운 장바구니를 직접 들 수 있을 만큼 팔 힘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어느 식사에서 단백질을 가장 챙기시나요? 아침인가요? 점심인가요? 아니면 저녁인가요? 대부분 저녁에 고기를 많이 드시는데 사실 아침과 점심에도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육은 하루 종일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루 내내 단백질이 공급돼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 실천법을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세요. 이번 주는 아침에 들깨가루 우유만 시작하시고 다음 주에 렌틸콩 밥을 추가하시고 그 다음 주에 새우를 추가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흡수율이 중요하고 새우와 렌틸콩과 들깨가루는 그 흡수율을 살리는 세 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올바르게 드시면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면서 왜 효과가 없을까 고민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양만 늘렸지 흡수율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충제는 분명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게 다 몸에 흡수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 부담을 주고 신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리나 조합은 근육을 더 빠르게 줄입니다. 새우를 기름에 튀기거나 렌틸콩을 설탕에 졸이거나 들깨가루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단백질 흡수가 방해받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섭취는 체력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새우는 찜으로, 렌틸콩은 심심하게, 들깨가루는 따뜻한 우유에. 이렇게만 드셔도 효과가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우유 한 잔에 들깨가루 2스푼을 타서 마셔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근육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해요. 우유를 데우고 들깨가루를 타서 마시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한 달 후, 2달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죠. 하지만 2주, 한 달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셨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편해지고 물건 들 때 힘이 생기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체력이 생겼어요. 이게 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하루 루틴 7분 스트레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칭이 단백질 흡수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루 딱 7분만 투자하시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단백질을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 3끼 다 챙기시나요? 아니면 한두 끼만 드시나요?
어떤 식품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